송은재 TV 시작합니다. 국민의힘에서 어제와 오늘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나경원 전 의원이고 또 한 사람은 이준석입니다. 나경원은 그러니까 저출산 고령화위원회 부위원장을 맡았습니다. 이게 부총리급입니다. 대통령이 위원장입니다. 부위원장 밑으로는 7명의 장관이 위원을 맡습니다. 보건복지부 장관을 비롯해서. 그래서 부총리급입니다. 나경원 전 의원이 이렇게 저출산 고령화 부위원장을 맡은 것, 이게 당권은 포기하는 것이냐? 그러면 나경원 위원장은 앞으로 전당대회에서 당권에 도전을 하지 않는 것이냐? 이 논란이 일고 있고, 이준석은 이제 항고를 포기했습니다. 그러니까 황정수 재판부가 정진석 비대위의 손을 들어줬죠. 정진석 비대위는 합법적인 것이다. 이준석이 패했죠. 그 부분에 대해서 어젯밤까지 항고 기한이었습니다. 항고를 포기했습니다. 해봐야 되지도 않을 부분이고, 더 중요한 것은 이준석에 대해서는 무고 혐의로 검찰의 기소, 법원 재판이 남아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무고 혐의는 법에 정해져 있기로는 10년 이하의 징역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입니다. 갈수록 무고에 대해서 형량이 가중되는, 그렇게 엄중하게 처벌하는 그런 추세입니다. 명예훼손이나 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허위 사실로 명예훼손하거나 무고하거나 갈수록 형량이 커지고 있다, 높아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거듭 말씀을 드리지만 언론의 자유가 더 확장되면 확장될수록, 언론의 자유를 더 보장하면 보장할수록 이런 허위 사실을 통한 유포를 통한 이런 무고, 이런 명예훼손, 이건 더 강하게 처벌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점에서 이준석이 만약 무고 혐의로 이렇게 법원 재판을 받고 감옥에 갇힐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어서 이준석은 뭐 지금 이런 법원 결정에 항고를 포기하거나 윤리위 결정에 가처분 신청을 하거나 지금 이럴 계제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준석이 완전히 항복을 선언했다라는 부분이 맞고요. 이준석의 이 무고 혐의를 보면서 이준석이 역시 경솔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당시에 제가 또 송은재 TV를 통해서 한번 지적을 한 부분입니다. 정치인이 이렇게 자신에 대한 명예훼손, 이게 뭐 사실을 기반했던 사실에 기반하지 않았던 이런 공격에 대해서 맞받아 치면서 또 반격을 하면서 무고로 고소하겠다라고 이야기는 합니다. 그런데 무고로 잘 고소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무고로 잘 고소하지 않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렇게 정치적으로 서로 공격하고 반격할 수 있는 뭐 그런 여지, 그건 정치적인 영역이다. 그래서 그걸 법의 영역으로 가져가지 않겠다. 원래 정상적인 정치인의 태도죠. 그 다음 법적으로도 이게 무고로 고소를 하게 되면 이 기본적인, 이번에는 뭐 성상납입니다. 이 성상납 기본 실체가 확인이 된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법원 재판을 통해서, 검찰 기소를 통해서. 그래서 계속 논란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부분이 이제 이준석이 미숙한 부분이고 경솔한 부분이었다. 이준석이 그동안 계속 당내에서 분탕질을 해왔고 내부 총질을 해왔는데 그 가장 주된 소재가 자신의 성상납인 겁니다. 그래서 이준석이 정상적인 정치인이었다면 이 자신의 성상납이 계속 이야기가 되는 이 부분은 빨리 접는 것이 좋습니다. 논란이 되면 될수록, 이게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이준석의 정치 생명은 위험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됐을 때 이준석은 자신의 거취 문제를 정리하는 것이 맞았고, 그 다음 이게 윤리위 징계를 거치면서 계속 논란이 되어 왔는데 결국 법원에 재판까지 가게 됐습니다. 아마 검찰은 기소를 할 것으로 보이는데 법원 재판까지 가게 되면 이건 1년, 2년 계속 이준석의 성상납 부분만 남아서 계속 논란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준석은 정치 생명이 위험하다라고 하는 것이고 참 어리석은 결정을 했다라고 보이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성상납과 증거인멸까지는 뭐 어쩔 수 없었다 하더라도 무고까지를 자기가 고소를 하면서 스스로 지금 자기 꾀에 자기가 넘어간 꼴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준석은 정치적으로 굉장히 위험해졌다라고 하는 것이고, 여기에서 문제는 전당대회와 연결이 됩니다.
유승민을 비롯해서 이준석을 그동안 비호해왔던 국민의힘 내부의 국회의원들이나 정치인들,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하는 겁니다. 경찰의 수사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 검찰의 기소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비호를 했다? 이야기가 되지 않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정치인들은 이런 식으로 이준석처럼 이렇게 대처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개인적인 비리, 성상납이라고 하는 이 비리에 대처하는 방법이 이준석이 굉장히 어리석었고 굉장히 나빴고 더 나아가서 해당 행위까지를 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이준석이 대처하는데 해당 행위까지를 하고 있는데 이 이준석을 비호한 사람들, 유승민을 비롯해서 이 비호한 사람들은 정치적 책임을 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유승민이 전당대회에 출마하는 것이 맞느냐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전당대회를 놓고서는 구도 싸움이 지금 벌어지고 있고 그 다음에 전당대회 룰을 놓고 역선택을 방지해야 한다. 그러니까 당원들의 의사를 묻는 그 비중을 더 높여야 한다. 지금 70%인데 80%, 90%로 높여야 한다. 이런 논의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저는 이번에는 당원들 100%로 당대표를 뽑아도 괜찮다라고 보입니다. 그러니까 평소라면은 이렇게 일반적인 논의라면은 국민의 뜻도 물어야 합니다. 당연히. 그게 뭐 30%든 50%든 10%든. 그런데 지금은 역선택이라고 하는 상당히 이례적인 일이 발생을 했고 그 증거가 뚜렷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역선택을 막기 위해서도 비상의 방법, 100% 당원의 뜻으로만 당대표를 이번만은 뽑는다 라고 전당대회 룰을 정하는 것도 합리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전당대회를 놓고 구도 싸움도 있고 이 역선택을 방지하는 부분도 있는데 또 하나가 전당대회 개최 시기를 언제로 결정하느냐입니다. 지금 정진석 위원장이 이제 곧 결정할 것으로 보이는데 정진석 위원장이나 주호영 원내대표 모두 지금까지는 내년 초에는 열어야 하지 않겠느냐인데 슬슬 좀 더 연기할 수도 있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정진석 비대위가 이제 안정을 찾고 또 지금 정기국회가 열리고 있는 만큼 그렇게 서둘러서 전당대회를 열 필요가 있느냐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준석이 지금 내정해 놓은 당협위원장도 좀 정리를 해야 되고 당협 정비도 해야 된다. 뭐 이런 이유들이 나오는데 나경원 위원장이 저출산 부위원장으로 이제 위촉이 된 윤석열 대통령이 위촉한 나경원 위원장이 전당대회에 출마할 수 있느냐. 이 부분을 가지고 송은재 TV 제 구독자분들도 나경원 위원장이 출마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도 해주시는 분도 계시는데 그렇죠. 나경원 위원장이 지금 당원들에는 압도적인 지지를 받고 있고 윤석열 정부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나경원 위원장이 당대표가 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라고 지지하는 분들도 많고 또 지금 전당대회 구도 싸움에서 이렇게 만족할 만한 후보, 나경원 후보를 제외하고 만족할 만한 후보가 없다. 믿을 수 있는 후보가 없다. 뭐 이런 점도 작용을 할 겁니다. 나경원 자신도 당권 경쟁에 나서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그런데 나경원 위원장이 어제 방송에 나와서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나경원이 다시 전당대회에 출마할 수도 있다. 이런 또 전망까지 나오는데 어제 나경원이 방송에 나와서 한 이야기는 이겁니다. 전당대회 시기가 언제인가를 보고 좀 유동적이지 않겠느냐. 자신이 전당대회에 출마하는 부분을 깊게 생각해 보지는 못했다. 저출산 부서까지 만들어야 할 정도로 윤석열 대통령이 호랑이가 되어서 저출산 부를 만들 정도로 이걸 강화해야 한다 라면서 저출산 업무에 대한 강한 애착을 비추었습니다. 그 다음 당대표에 출마하는 부분은 깊게 생각해 보지는 않았지만 전당대회 시기에 따라서 좀 유동적이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경원 주위에 있는 사람들 모두 나경원이 사실은 저출산 부위원장을 맡는 것은 당권에는 도전을 포기한다라는 뜻이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나경원 자신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나경원에게 이렇게 저출산 부위원장을 위촉한 것은 당권은 어렵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준 것이고 나경원이 이를 받아들인 것은 당권 도전은 포기하겠다라고 밝힌 것이죠. 그건 이제 정치적인 도의적인 것이죠. 만약 내년 2월에 당권 전당대회가 열린다면은 나경원 부위원장이 12월에는 그러면 또 저출산 부위원장을 사퇴해야 합니다. 전당대회에 뛰어들려면. 무려 2개월, 3개월 만에 그만둘 이 부위원장을
비상임이라고는 하지만 그건 정치 도의에도 맞지 않고 서로 간의 정치적 메시지에도 맞지 않는 것이다. 그러니까 내년 2월에 전당대회가 열린다면 나경원 부위원장은 출마하지는 못하고 출마하지 않겠다라는 뜻을 비친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이제 전당대회가 내년 6월, 7월로 만약 넘어가게 된다면 이러면 좀 또 이야기가 달라지는 부분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지금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당대회를 좀 천천히 하는 것이 총선에 유리하지 않겠느냐. 지금 정진석 비대위도 안정을 찾아가고 있고 이준석 대표 체제에 정리해야 될 부분들, 정비할 부분들이 많이 있다. 중요한 것은 지금 내각에 있는 권영세, 원희룡, 한동훈까지 만약에 전당대회에 투입을 해야 된다. 전당대회에 나서야 된다. 이런 상황이 되면 가급적이면 전당대회를 미루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런데 전당대회는 미룰 수가 없습니다. 올 연말까지 치러야 될 전당대회를 사실은 내년 2월, 1월 말 아니면 2월로 지금 미뤄 놓은 상태입니다. 비대위 체제로 여당이, 집권 여당이 비대위 체제로 갈 수는 없습니다. 그건 비정상적인 것입니다. 정진석 위원장, 주호영 원내대표 모두 전당대회 당대표에 출마하는 부분에 생각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중요한 이번 전당대회에서 당대표는 다음 2024년 총선은 윤석열 정부의 승패를 가른다라고 볼 수 있을 정도입니다. 뭐 거의 전쟁을 방불케 할 것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당권을 쥐고 공천권을 행사하면서 이제 2024년 총선을 대비하는 것은 어떤 정치인이든 누구나 욕심을 내고 해보고 싶은 일이죠. 그렇지만 전당대회를 미루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라는 게 지금 당 내부의 다수 의견입니다. 그러니까 비대위 체제를 계속 가져가는 것은 무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년 2월 전당대회라고 보면 12월부터 전당대회 준비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러면 나경원 부위원장이 출마하는 것은 사실상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보이고 윤석열 대통령의 메시지도 부위원장을 맡게 되면 이제 전당대회 출마는 접어라라고 하는 메시지고 나경원 부위원장도 그 뜻을 잘 알고 인정을 한 것이다. 이렇게 읽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보입니다. 전당대회는 시기를 내년 2월로 결정을 한다면 이제 구도 싸움인데 구도 싸움에서는 아직까지 확실하게 누가 윤석열 정부를 뒷받침할 수 있고 누가 압도적인 승리를 가져와서 당을 정비하고 총선을 이길 수 있는 이런 체제로 가는 리더십을 세울 수 있느냐. 아직은 뭐 모든 것이 변수입니다. 모든 것이 안개 속입니다. 여러 가지 구도 싸움이 아마 한두 달 더 펼쳐질 것으로 보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윤석열 대통령의 뜻이고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적임자가 누구냐를 찾아내는 작업들입니다. 많은 당원들도 아마 그쪽에 생각이 쏠려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송은재TV 마칩니다. 고맙습니다.